안녕하세요, 곽찬입니다. 오늘부터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던 주제, 유방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유방수술은 일반적으로 하는 병원이 눈, 코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유방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주변의 간호사들이나 다른 환자들이 제가 유방 환자들 수술 많이 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여동생이 유방 확대 수술 한다고 하면 시켜줄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가 정하고 싶으면 시킬 것 같긴 해요. 이게 항상 병원에서든 어디서든 의사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엇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법이 없죠. 꼭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짜증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몇 가지 썰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르세요. 그리고 지금 영상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실리콘 임플란트를 이용한 유방 확대술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에요. 자가지방이나 필러 확대술, 유방 축소술 같은 다른 유방 수술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저는 일단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운전할 때 멀쩡한 다리 같은 데 건너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솔직히 언젠가는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0년 지나고 나면 지금 있는 다리 중에 몇 개나 남아있겠어요. 물론 그동안 보수도 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성수대교 같은 다리는 실제로 무너졌고 우연히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건너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뭔 또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하시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리콘 임플란트가 딱 이래요. 유방 보형물이라는 게 처음 개발된 이래로 엄청 발전을 했고 지금 보형물은 많이 안전하고 자연스럽다고 회사들마다 자랑도 하고 트럭이 지나가도 안 터진다고 광고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임플란트 문제 생길 경우에 보통 지금 10년 보증하고 있거든요. 10년 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상인 임플란트를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새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교환을 해줘요. 언뜻 들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몸에 칼 대는 건데 다시 재수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100년 보증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선뜻 수술하는 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못 살아도 80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20살 때 수술했다고 치면 30살 때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10년 보증이라고 쳤을 때 20년 보증이라고 해도 40살에 재수술이죠. 다리가 언젠가는 무너지듯이 임플란트라는 것도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리만큼 오래 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방 보형물 대세는 실리콘 임플란트죠. 근데 이게 대세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한 40-50년 전에는 액상 실리콘이라고 해서 실리콘을 액체 필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주사로 주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 액상 실리콘 필러 쓰면은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이거 쓰면 발암물질로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한 30년쯤 전에는 물주머니를 넣었었는데 이게 또 안전하긴 한데 출렁거리고 질감이 안 좋아서 안 쓰게 되고 그 이후에는 마이구미 젤리처럼 실리콘을 안정화시켜서 굳힌 현세대 임플란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우 20년 정도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안 된 겁니다. 실리콘 임플란트 넣고 20년 산 사람이 인제 한두 명씩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부터 이 실리콘 임플란트로 인해 생기는 희귀병 유방암이 보고되는 것 같다고 조금씩 학회에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엊그제 저한테 왔던 학회 안내 메일인데 제목 보이시죠?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않은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통상 10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10년 뒤에 한국에서 이런 희귀한 유방암이 보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리콘 임플란트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유행이나 대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더 안전하고 좋은 소재의 임플란트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의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간과하시기 좋은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몸이 자기 것이 아닌 이상해야 몸에서는 이걸 외부 물질로 인지를 하고 밀어내거나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밀어낼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몸에서는 하다 안 되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크게 둘러싸가지고 얇은 피막을 만들고 정상 조직하고 격리시키는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막이 일종의 흉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수축하기도 하고 땡땡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피막 수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를 임플란트를 넣으면 반드시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되게 경하게 오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딱딱하고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서 빼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피막구축이 무조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가 결국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 물질을 넣게 되면 그 자리에 균이 자라기도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감염이 오는 경우에도 보형물을 반드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A컵인 분을 C컵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통상 200에서 250 정도 임플란트를 쓰게 돼요. 근데 이게 꽤나 무겁습니다. 200cc, 우유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두 개를 앞가슴에 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이게 젊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어깨 근육이 약해지고 가슴 근육도 약해지고 그렇다 보면 어깨 아프고 등 아프다는 분들 의외로 있어요. 20년 가까이를 작은 가슴에 맞춰서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도 붙어서 살고 있었는데 지지할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가 갑자기 붙으면 몸에서 무리가 되겠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유방 확대 안 하셨던 분들도 원래 컸던 가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줄이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방 축소술이 실제로 많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유방 임플란트 넣는 수술은 앉아있거나 섰을 때 기준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워도 자연스럽게 가슴이 양옆으로 퍼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워도 그대로 봉고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 잔다거나 모로 누워 잘 때 이거 아무리 안전하자고 하지만 좀 신경 쓰이겠죠. 뭐 엎드려 자다가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갑자기 유방 수술하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동생이 한다고 하면 제가 시킨다고 그랬죠? 지가 정하고 싶으면 시킬 것 같다. 이렇게나 불안하고 안 좋은데 도대체 왜 시키려고 하는가? 그거는 그 정도로 수술하면 가슴이 너무 이뻐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차치하고라도 부작용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적응증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속된 말로 가슴이 너무 작아서 많이 상처받고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있죠. 또는 스스로 가슴에 대해서 너무 빈약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분들, 이런 한 A-컵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뭐 B+나 뭐 C- 정도 로 가는 정도면 뭐 고민해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뭐 B+ 정도의 정상적인 가슴인데 이걸 뭐 C나 D 정도로 뭐 조금 키우는 목적으로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좀 말리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가슴 정말 할 말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뭐 처음 이야기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수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언제나 영상에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